말은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을 이용해 아이디어를 형태로 만들거나 더 견고하게 보완해 나가는 개발의 순서를 자신이나 팀 안에 도입할 수만 있다면 더 빨리 그리고 저비용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혼자서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시작해서 잠시 시간이 지나면 아이디어가 전혀 떠오르지 않거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럴 때는 발상을 활성화할 촉매를 투입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무책임한 교체법이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매우 간단한 방법인데 예를 들어 어떻게 해서 남성이 꽃을 사도록 할까? 라는 과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떠오릅니다. 꽃을 샀는지 알 수 없도록 포장해서 부끄러움을 경감시킨다. 데이트하러 가는 남성을 대상으로 17시부터 19시까지 2시간 동안 타임세일을 실시한다. 사과하기 위한 꽃말을 알려준다. 계속 생각하는 사이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무책임한 교체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령은 이 과제의 일부 요소를 엉뚱한 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남성을 외계인이나 주정뱅이 등으로 교체해 봅시다. 어떻게 해서 외국인에게 꽃을 사도록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외계인에서 자세히 설명해도 전달이 안 될 테니 다양한 꽃을 갖춰놓기보다 빨간 장미만을 전문으로 취급한다. 또는 다른 별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드라이 플라워를 판매한다. 와 같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교체할 타깃은 외국인이어도 좋고 무사라도 상관없으며 여고생도 좋습니다만 엉뚱하고 무책임한 편이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교체 대상은 타깃뿐 아니라 장소, 상품 또는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꽃을 사게 한다라는 것도 바꿔볼까요? 예를 들면 즉석 카메라를 사게 한다라거나 기초 화장품을 사게 한다와 같이 전혀 다른 것으로 바꿔봅니다. 여기서도 흔히 있을 법한 것보다는 헉 저런 걸? 이라고 할 정도로 의외성이 있는 것이 재밌습니다. 이를테면 임신검사 시약이나 남성 아이돌 그룹의 CD와 같이 보통의 접근으로는 남성이 좀처럼 사지 않을 만한 것을 설정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원래 과제에 적용할 수 없는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겠지만 의외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막혀 아이디어가 더는 떠오르지 않을 때야말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때입니다. SNS의 확산으로 정보의 유통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소비의 형태 자체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저에게 아이디어로 탄생한 상품을 어떻게 팔면 좋을까 하는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최근 들어 많아진 상담이 신상품 매출을 어떻게 수직 상승시킬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정말로 괜찮을까요? 수직적으로 상승해도 순식간에 소비되어 바로 낡은 것, 과거의 것이 되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한때 화제가 되었다가도 순식간에 소비자로부터 버려지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보가 소비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저는 소비되지 않는 소비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정과 에너지를 쏟아 창출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일주일 만에 다 소비되어 버려도 괜찮을까요? 생산활동이 결과적으로 쓰레기를 낳고 있다면 세상 전체적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소비되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브랜드나 상품, 서비스를 생산해내려면 기업이나 조직의 소비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공정무역이라는 라벨이 붙여진 커피 원두가 선진국에서는 잘 팔립니다. 일반적인 커피 원두보다 900에서 1,800원 정도 비쌈에도 팔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른 상품보다 맛이 떨어지는 것이어도 잘 팔립니다. 이 시스템을 지탱하는 것은 선의입니다. 개발도상국의 불우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원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담긴 것으로 보통의 감각이라면 선택하지 않을 소비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의에 의해 지탱하고 있는 구매 행동이 사회를 정말로 좋게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마더하우스에는 있었습니다. 자립지원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무역의 공정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공정이란 다른 데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면서 좋은 것, 정말로 원하는 것이 아니면 사지 않는다는 장르로 승부를 보는 게 진정한 공정무역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패션이라는 카테고리였습니다. 아무리 이념에 대한 공감이나 활동에 대한 찬동이 있었다고 해도 몸에 걸쳐서 부끄럽거나 진심으로 좋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습니다. 구매해도 입지 않으면 결국 쓰레기를 생산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패션으로 승부를 보는 것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관계로서도 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시밭길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 세계의 패션 브랜드를 몇 가지나 떠올려 봤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출발한 브랜드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브랜드의 축으로 둘 것이냐를 생각하니 망설여졌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숭고하지만 독불장군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어떤 편익이 있을지 써보거나 이 기업의 활동으로 어떤 사회가 탄생할지를 써봤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도 확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야마구치 에리코 씨를 만났을 때 그녀에게서 들은 얘기에 제 마음이 움직여 반드시 이 브랜드를 성공시키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근본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도전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브랜드를 만든다를 기업의 목표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만한 열의도 있었고 게다가 미래에 대한 해상도도 높았으므로 마더하우스는 응원을 받으며 동료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과 관계없다고 하는 사람도 그런 시도가 세상에 있다는 사실에 찬동하고 요청하면 그 미래의 실현을 위해 돕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를 실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만들 때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통기한을 한없이 길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생각을 토대로 만든 것이 질문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션과 대조하면서 그때그때 가설을 가지고 실증할 수 있는 원점을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브랜드를 만든다. 약속인 목표가 현 시점의 문제에서 명확할 것. 통용된다라는 말에 정도가 포함되어 있어 처음에 선진국 브랜드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으로
현재는 개발도상국 제품이라는 사실을 몰라도 사고 싶어지는 브랜드로. 그래서 창업한 지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쭉 기업의 핵심을 나타내는 말로 삼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